먹으면서 얘기하자. 그것도. 자, 후딱후딱 합시다. 밥 먹어야 되니까. 오늘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 그 스파주 4차 네 번째 세미나죠. 네 번째 세미나는 강의실에서만 있지 않고 오늘은 물건 가지고 아산 온천? 온양 온천이죠. 근처에 있는 이제 물건으로. 예, 그동안에는 뭐 개인적으로 물건을 보든지 아니면은 선배들의 물건을 우리 보아씨 물건 갖다 오든지 이랬는데 같이 팀끼리 현장 답사? 일종의 임장? 이걸 갔다 왔어요. 그죠? 나는 내가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을 망아지처럼 신났던 것 같아. 우리 다들 어째 괜찮았어요? 왜 말이 없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다고 말한 우리 세훈 씨부터 얘기 한번 해보시죠. 어떤 분이 좋았어요, 오늘 임장?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이제 투자 관련된 거 이런 거 좀 많이 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투자 관련된 거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거 보다 보면 부동산 임장이라고 임장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글 올려놓은 거 봤는데 거기에 뭐 임장 가서 집을 봤는데 뭐 되게 추상적으로만 적어놨었는데 오늘은 이제 교육받으면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뭐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거 이렇게 보고 내가 이런 걸 보고 이런 거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고 가는 것부터가 일단은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사님이 이제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리로 그냥 텍스트로 아는 거를 가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실제 선수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선수들이 하는 거 옆에서 바로 딱 보니까 선수가 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아직 또 보고 배운 게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선수 측에도 묶여. 대표님은 시조사 옛날에 한번 그 회원의 물건인데 조사를 못 해가지고 입찰 현장에 갔는데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님이 답답해갖고 거기 공인중개사 전화번호 내놔 막 이래가지고 아침에 오전에 10시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때 혀를 내둘렀어. 보통 그 전화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는데 그 30분 안에 지금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얻었던 이 정보를 그냥 쫙 뽑아내는 거야. 근데 그것도 보통 우리가 부동산 전화하면은 약간의 좀 두려움, 그 다음에 약간의 좀 투명스러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가 확 막히고, 뭐라고 물어봐야 되지? 막 이러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자유자재로 질문을 해가지고 정보를 뽑아내는 거 보면서, 기가 막히다, 진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시조사잖아요. 조사가 완벽하면은 투자에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은영 씨 가보니까 어땠어요? 저도 세훈님이랑 얘기한 게, 이렇게 진짜 현장을 다녀오면 하루가 다 가버리는구나. 물론 현장 조사를 이제 하려고 갔는데 그 전에 전월세 이제 매매 시세를 보는데 그래서 현장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일단 전화로 다 시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최후에 이제 확인하기 위해 가는 게 맞구나. 이런 거를 진짜 이렇게 배운 거를 실제 가서 느끼니까 딱 와닿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님이 저 정도신데 도대체 협회장님은 와, 어떤 스킬이 진짜 있으신 건가 너무 좀 존경스럽고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려면 정말 많은 내공을 우리가 쌓아야겠구나. 경험밖에는 이건 답이 없다. 뭐 이런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 경매 호수 이제 벨 눌러서 임차인분 만났는데 세훈님 뒤에 따라가긴 했는데 또 그분이 젠틀하게 또 다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사님의 기지로 안에 들어가서 보고 구조도 다 보고 그다음에 많은 정보도 얻고 연락처도 받고 막 그런 거 과정을 진짜 간 김에 많은 걸 뽑아낼 수 있구나. 그래서 진짜 주옥 같은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기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바깥에서 우리
대한님하고 윤자님하고 셋이서 그 세훈 씨하고 은영 씨 그 복도에서 있는 거 모습 보고 우리는 숨어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숨어 있는데 혹시 저자가 안에 못 보고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의 그 걱정스러움이 있어갖고 그 컨셉을 어떻게 잡지 생각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게 낀 거거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급하니까 화장실 물어볼 겸 갈 겸 해서 여쭤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그 세입자가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나는 하고 싶어.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보통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명도를 어떻게 하지? 이거. 근데 오늘 가서 만나본 세입자 어땠어요? 좋으셨어요. 좋으시고 네. 뭐 최대한 이제 뭐 낙찰을 받으면 본인도 계속 살 의사가 있으시다고도 얘기를 하시고. 했고, 얘기를 하셨고, 뭐 되게 젠틀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세훈님이랑 이제 거기 계신 어머님은 잘 모르셨고, 이제 세훈님이랑 아드님이랑 통화하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가족들이랑 상의를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제 뭐 저희 낙찰받은 사람들과도 잘 얘기하겠다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두려운 분들이 아니라 진짜 그분들도 많이 당황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마음이 또 열려져 있으시고 얼마든지 대화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일반 분들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전에 혹시 그 세미나에서 여기서 얘기했나 방송을 그 명도 대상자 내가 그 경매당했을 때 그 기분을 얘기해 준 적이 아마 방송에 있어요. 들었어? 네, 그때 들었어요. 문 꽁꽁 닫아놓고 했는데 이제는 활짝 열어주면서 이제 그렇게 돼야겠다. 네. 그러니까는 그 정도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깨우쳤으니까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 집이 경매당하면 문 열어주고 이렇게 임장 오시는 분들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이 집은 어떻게 생겼고요. 투룸에다가 저만권이 어떻고 저떻고 햇살 잘 두고 어떻고 이 집이 가장 빠른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지금 같으면 그때 하겠는데 그지? 그때만 해도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발자국 소리만 나면 그 텔레비도 껐다니까. 내가 그랬으니 일반의 그 경매 당하신 분들은 오죽하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경매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명도 대상자 내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을까? 막 싸울 것 같으니까 두렵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대라고. 그죠? 우리 대한이 오늘 가보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10층 올라가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배를 눌러도 답이 없어서 또 옆에 누르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세입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딱 해주시는 거 보고, 그래도, 진짜 괜찮은 세입자다라고. 물론 스킬들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로 보이죠. 예, 근데 그분 보니까는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한 1700에, 보증금이 1700이니까, 그나마 소액이어서 그렇게 뭐 뜯기는 것은 없을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세입자들도 이제 그럴까. 만약에 많이 뜯기는 사람들은 좀 이제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놀래긴 했었어요. 세입자 나와가지고 방 열어주고 보여주고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10층 따라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집 구경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다 들어가서 화장실도 다 보고 네, 그니까요. 네. 화장실도 쓰고 오이 소박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머님이고 세입자 계셨는데 세입자 통화했었는데 그분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아드님도 다 알고 있고 여기 계약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또 나가려고 하면 이사비 들고 그러니까 우리도 살 생각은 있는데 가족들하고 의논은 해봐야겠지만 살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낙찰을 받으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오셨네요. 그래서 겸사하게 저희도 그건 맞지만 그 전에 한번 집을 봐야 우리도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방문 드렸다고 했더니 그렇게 다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아까 은영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소액 임차인이라 마음이 편안한가 보다.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 답변도 그래서인지도 아니면 또 그분들이 원래 오픈 마인드라 그러셨는지 뭐 물어보는 거 다 답변도 잘해주시고 저쪽에 뭐 아파트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말씀 잘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현님은? 네, 이제 매번 그 시세 조사를 전화로만 하다가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서 하니까 처음에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좀 됐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직접 보니까 이제 경매 물건 검사할 때 본 거하고 좀 틀리다. 현장을 직접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찾아서 이제 부동산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그 전에는 막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들어갈까 말까 막 이랬는데 이제 성치 씨하고 이제 아들하고 성치하고 네, 아들 아들하고 컨셉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갔죠.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이 술술 되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이제 보고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안 보이고 전화로 했을 때는 그냥 말로만 연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스처 같이 써가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뭐 꼭 집 파는 얘기가 사는 얘기가 아니라 뭐 다른 것도 같이 인생 얘기도 하면서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윤자님은? 저도 뭐 오늘 뭐 크게 큰 역할은 한 것은 없지만 하여튼 일단은 가서 보니까 어때? 해서 보니까. 가보니까 두려웠던 것보다는 훨씬 오늘 부드럽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가서 정말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 오늘 그래도 저 이사님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게 이제 보면은 아까 우리 은영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경매 물건을 임장을 지금 우리가 아까 점심 먹고 나가가지고 지금 거진 5시 반 됐잖아요. 응? 이렇게 늦게 나갔다고 치고 한 4시간? 가까운데도 한 4시간 잡혔지. 그것도 서둘러서 온 거지. 그지? 서둘러서 온 건데. 만약에 진짜 직장인인데. 직장인인데 경매 물건이 저 밑에 지방에 있어. 어떡할 거야. 근데 물건을 한 4개를 두고서 거기서 선별을 해야 돼. 선별을 해야 돼. 근데 지방이 한 동네가 아니야. 하나는 거제도, 하나는 대구, 하나는 대전. 어떡할 거예요? 못해요. 경매 접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실무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희 그 협회장님은 노트북과 전화만 있으면 다 이제 해결된다고 거의 95%는 거의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아니면 직장인은 엄두도 못 내고요. 일반 뭐 집에 있는 분들도 기가 빨려가지고 절대 못할 겁니다. 현장 조사로 하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발품 팔아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협회에서 배우는 시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혹시 느껴봤어요? 네. 얼마큼 우리 여기 대환 씨가 얘기해 볼래요? 역시 그러니까 시세조사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시세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왔잖아요. 근데 전화를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보보보보 떨면서 전화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거기 얘기하니까 물어보고 하니까 막 답해 주시더라고요. 막 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참 좀 그래도 좀 당황했던 부분들을 풀고 그랬는데 시세조사로 어느 정도 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나리오만 잘하면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이제 현장 조사를 갔을 때도 아유 어떻게 그렇게 청산유수 같이 그냥 그 정보들을 다 어떻게 빼내는지 참 이사님 대단하다라는 부분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셨던 분은 직접 이제 중개사분이 아니신 다른 현지인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또 물어가지고 또 정보를 또 캐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 일단 결국은 우리가 시세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고 하면 진짜 그 시세조사를 한 걸 가지고 결국은 현장 조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차원이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내가 맞겠구나라는 부분들의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현장 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쫙 멀리 떨어지는데
우리가 가서 현장 조사를 매번 한다라고 하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출근해야 되는데. 시세 조사를 전화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기술이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중요하고. 그게 진짜 실무거든요. 네, 실무로 그래.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배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조사할 때 두 부부 들어와가지고 문 열릴 때 어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 보고 어떻게 온 거야 거기는? 저희도 이제 그 분양 문의 막 전화번호 보고 전화했었어요. 전화했는데 아니 뭐 좀 전에 전화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닌데요. 그리고 갔죠. 갔는데 딱 계시길래 가면서도 왠지 우리 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르게 계시니까 반가우면서도 내색은 하지 말아야 되니까 반가우면서 내색하지 말아야 되니까 내색 안 하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은 저희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다 느끼셨겠지만 진짜 이게 되게 저는 그랬거든요. 그 이사님 물어보시는 거 보면 막 답변 잘해주길래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저희 나가서 다른 부동산 갔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이게 수도꼭지가 안 열리더라고요. 가까이 많이. 다른 부동산에서 이게 수도꼭지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냥 되게 잠겨져 있어요? 네, 꽉 잠궈져갖고 이거 힘으로 돌려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되게 기계적으로 그냥 네이버 있는 거 말해주고 그래서 이게 진짜 반복 숙달 연습, 이 화법 이게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게 비교 체험 극가극이 돼버리니까 이사님이랑 같이 갔을 때 이렇게 술술술 전부 빼내고 막 하는 거 있다가 좋았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또 해야지 하고 갔는데 이것이 아닌데. 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거기서 만났을 때는 그냥 반가움이 더 크고 그것도 그 사장님 잘해주니까 잘 좋은 분위기 있다가 다른 부동산 저희 두 군데 더 갔거든요. 우리 그 헤어지고 나서? 헤어지고 두 군데 더 갔는데 이게 수도꼭지가 안 열려가지고 두 군데 다? 네. 이게 좀 뭔가 화법이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으니까 수도꼭지가 안 열렸겠지? 아무튼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는 두 분이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안 돼갖고 거기서 한참 찾았어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 태현 씨는 어디가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그 근처에 부동산을 찾으러 다녔죠. 다녔는데 많이 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영업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송치 씨가 한 군데 찾아서 들어갔는데 거기 부동산이 그 행정사? 했던 공무원이래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도 지금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래서 그 매매로 해서 그 현장과 비슷한 9층을 한번 가봤고요. 가서 이제 매매 전세 월세를 그 이제 아들 컨셉으로 해서 방을 얻어주는 그 시나리오로 직접 현장 답사가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막 찾아 전화하고 막 연락이 안 닿고 다들 지금 바쁘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온양온천에 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은영 씨는 온양온천 오늘 임장 가보니까 엄청 번화하고요. 예, 막 그 시장도 있고 그리고 저희 동네보다 병원이 많았어요. 저기가 어디야? 서울 하나? 네, 효창동인데. 효창동은 서울 중구 메인인데? 모르겠어요. 왜, 약간, 그러니까 연세가 오히려 있으신 분들이 있는 데가 병원이 이제 좀, 아무튼 기반시설도 잘 돼 있고, 저희가 봤던 데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그 앞에 또 CGV가 생기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거기는 위치는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도로 봤을 때 좋다가 아니고 가서 보니까 내가 진짜 여기서 살면 좋다 이렇게 딱 느껴졌고요. 그리고 저는 느낀 게 이제 이사님 화법에서 배운 게 양을 몬다 그러죠. 양을 이렇게 이렇게 몰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새 이제 약간 기가 빨렸어요. 저는 벌써 다른 데 가다가 근데 딱 이사님은 딱 우리가 본 거.
그 올리브힐 고기를 향해서 이렇게 공인중개사들을 몰고 그거를 딱 물어보시는 거기에서 네. 은행에 저기 이거다 보니까 금리하고 대출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못 버리는 게 근데 저는 그러니까 딱 그 포인트를 계속 까먹지 말아야겠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물론 뭐 주변 시세 이런 걸 알아보는 유사 매물도 중요하지만 일단 만약에 딱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화법, 그 올리브 힐 위주로 딱 물어보는 그런 거를 배웠죠.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옆구리 쿡 찔러서 직업병 나와서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하는데 직업병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은행에 금리 막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우리가 지금 그 금리를 알 필요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쿡 찔러놓고 어머 우리 모르는 남인데 나 그래서 맞아요. 근데 뭐 그분은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모르는 남인데 쿡 찔르면서 이렇게 하고서 순간적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또 아는 척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도 오늘 온양온천 가면서 뭔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우리가 서울 살면은 그 지역만 알잖아요. 하고 우리가 뭐 대전 산다. 대전 그 시 여긴 시야. 여기 있는데 온양온천 하니까는 행정구역상 아산시, 온양온천 이렇게 아마 갈 건데 완전히 니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스파레주 운봉면 신술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시골 니 하면은 어머 시골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면은 시골 동네니까는 이런 걸 시골 투자해가지고 또 돈이 되겠어? 아이고 저기서 뭐 돈 몇 푼이나 나오겠어? 막 이런 식으로 물건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근데 나도 오늘 온양온천을 그렇게 돌아다니기는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온양온천역이 그 역사가 왜 이렇게 길어? 1km는 되는 것 같아요. 온양온천 그 역사 이게 길이가. 그하고 거기가 삼성, LG 반도체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다 하니까 그만큼 아까 우리가 임장 끝나고 오늘 저녁 먹을거리 사러 시장에 갔는데 젊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그 앞에 운동시설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 그 부동산 갔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뭐 현대, 삼성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해가지고 셔틀버스가 엄청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월세가 진짜 잘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사할 때 오세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사하세요?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그때 다시 오라고. 월세 너무 잘 빠지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말 잘못했구나. 당장 저 이제 2주면 이사해야 되는데 뭐 했으면 잘 해줬을 텐데 이미 말을 막 한 달 뒤에 막 너무 많이 길게 잡아놨어. 그러니까 뒤늦게 11월 달에도 이사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 통하고 이미 안 통하고 한물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 대표님이 너 안 살 것 같으니까 이미 에너지가 이만큼 떨어졌어.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스토커도 잘못 들었다. 그러네, 그죠? 그래서 나는 오늘 도시 보면서 여기가 젊은 친구들이 어쨌든 젊은 친구가 많다는 거는 그 동네가 활기차잖아요. 외국인도 많더라고요. 외국인도 노동자들 많고 아까 우리 갔던 부동산에 그 앞쪽으로가 엄청나게 목자거리가 번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의외로 깔끔하고 이렇게 큰 도시였나? 온양온천 이쪽 도시가? 이 생각이 들던데? 우리 태연님도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 온양온천 한번 지나는 가봤어요. 노인네들 사우나 좀 아프시니까 그거 좀 치료하고 그런 온천인 줄 알았더니 지금 와보니까 거의 서울 시내 그런 동정도 그 정도의 번화한 거리 같더라고요. 그죠. 시장도 있고 또 사건이 되게 활성화돼 있는. 엄청 커. 가보진 않았지만. 오늘 그 물건에 대한 편견이 아까 지방에 대한 그게 좀 부서졌어요? 그렇죠. 예.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검색만 해서 본 게 아니라 직접 가보니까 이제 그런 활기찬 게 느껴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매 물건을 전국에 있는 물건을 봐야 된다는 게 우리 시야가 얼마나 좁냐고. 그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시야만 아는 거고 공인중개사도 자기가 있는 동네 시야만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윤자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이렇게 다니셨는데
엄청 신나하시던데?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구경하는 게 너무 신났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직접 해본다면 조금 더 나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공부가 그게 공부예요. 전화하는 게. 네. 사실은 전화하는 게 공부야. 네. 걸리면서 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그죠. 오늘 우리 성취는 아빠 따라서 첫 그 물건 가서 봤는데 어땠어?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중개사분 만나니까 그분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빨리지. 이게 머리가 막 계속 하얘지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제가 아들 역할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서서 질문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전화로 하는 게 확실히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어? 네. 아까 차에서 아빠가 네. 야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너 내 아들 역할 똑바로 못했다며. 그래도 할 건 다 했어요. 어떻게? 그냥 맞장구 치고 방이 뭐 작네 크네 막 하면서 잘했습니다. 잘했어? 그러니까 같이 들어갔을 때 그 저희가 원하는 물건 그거에 대한 정보도 얻었지만 그 추천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뭐 고시원 비슷한 한 6평짜리 그런 대학생이 그러니까 그런데 추천을 해주고 의외로 이제 맞장구를 쳐주니까 그런 게 또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이게 실무로 배운다는 게 좀 피부로 와닿아요? 그렇죠. 네. 그쵸. 이제 이렇게 이걸 기억을 살려가지고 이 단계에선 이렇게 우리가 하고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오죠. 예,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이제 단계에 오면 이렇게 협회에서 했던 이 교육을 접목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예, 바로바로 실무로 느껴져요. 예, 근데 세훈이랑도 말했지만, 초반에는 혼자 하면 외롭겠다. 그래서 동기의 힘을 같이 빌려서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주말에 나를 하나 잡아갖고, 그러니까 자기 기수들이 딱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샘플링 팀플을 하나 해요. 딱 집어서. 이제 그 대신에 마음껏 찝지 말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딱 집어서 그거를 조사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주말에 일요일날 모이자. 이 공부 끝나고도 모여서 가서 임장을 가서 거기 가서 밥도 먹고 현장도 갔다 오고 아니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가서 현장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 또 그 새로운 또 노하우가 쌓이고 돈독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왜냐면 그렇게 해서 아니면 아예 입찰 볼 물건을 누구 하나 물건을 골랐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같이 달라붙어서 같이 조사하고 같이 임장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 물건의 주인이 점심 밥 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공부를 주말에 해서 현장 갔다 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치.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을 갔다 온 거를 조사 보고서를 또 대표님한테 올려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순위표 짜는 거 다 짜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거 해본 다음에 입찰을 이렇게 보면은 그 같은 기수가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 물건에 대한 조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눈이 여러 개니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시야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막 머리를 써줘야 돼. 이 컨셉 저 컨셉 이렇게 저렇게 놓친 거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게 남의 공부가 아니고 내 공부거든. 근데 내 공부를 혼자 나만 하려고 하면은 세월이 없어. 실력이 안 늘어. 하고 재미가 없어. 여기서 현재 혹시 물건을 고르신 분 있어요? 세훈 씨. 아니 아직 안 골랐어요? 우리 태연님. 여기. 저도 아직. 아니 고르지 않는데 혹시 장바구니 담아놔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물건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 태연님은. 없습니다. 이 기수는 왜 이래?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저희가 이제 한 두 분이서 이렇게 한번 했다가 입찰 금지령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그거 보면서 어차피 물건은 많고 내가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력이 미천할 때 내 돈을 다 써서 없애면 안 되니까
좀 더 신중하게 고르고 해야 되겠다. 사실 다들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신 건 있을 텐데 아직 그걸 심사숙고하느라 결정을 안 내렸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요. 네. 대표님 입찰 금지령 왜 내렸어요? 저희가 이제 너무 성급하게 그러니까 조사량이 부족한데 이거 입찰해야 하면 좋지 않을까? 막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조사가 미흡한데 입찰하려고 그러니까. 대한님이 원인이지? 이거는 아니 이게 대화님의 이게 대화님이 원인이고 이게 아니라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직 햇병아리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것 같으니까 사실 이게 은영님이나 대화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딱 그냥 대표님 저희들 보시면 이 사람들이 보면 이것 좀 배워가지고 마음이 들썩들썩 하는구나 싶어서 이렇게 좀 누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알아듣고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공부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 조사하고 분석한 흉내는 좀 낸 다음에 저희 이렇게 했는데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인율표를 배우고 나니까는 미치겠지. 네. 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수인율표를 돌리고 나니까 이거 막 사고 치고 싶지. 접대 대화님 퇴근길인데 방송 끝나고 퇴근길인가 뭔가 퇴근길인데 대화님이 전화가 왔어. 내일 입찰 뭐 어떡했냐고. 그죠? 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사고 치지 말고 얼저녁에 화상에 들어간다고 했던가? 그죠? 그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때는 저희 그거였죠. 다산동 건. 다산동 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친구 건 가지고, 양주 건 가지고 한번 사고 또 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산동 거 해가지고, 다산동 건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정말 저희가 시세조사를 정말 못했어요. 진짜 시세조사를 못했었고, 근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때는 시세조사를 막 입문하는 단계여가지고 그때는 좀 미약했는데 입문하는 단계인데 입찰 보겠다고 막 한 거야? 아니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그렇긴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시세조사에 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나리오나 전화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량들을 좀 내놓으시면 하나 물건 잡아가지고 내놓으면 충분히 우리가 낙찰 안 받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많이 그 부분을 가지고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대표님 들어오셔가지고, 물론 소환을 제가 2번이나 했지만, 그 물건 설명해 주면서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이런 포인트 진짜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반성도 많이 하고, 진짜 이런 부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 짚어주니까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좀, 반성도 하고 많이 다시 좀 공부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가지 말라고 현장을 가지 이제 그 물건도 현장 갔다 왔어요? 현장 가까우시니까 집 대화님이 앞에?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제 가서 많은 걸 못 얻어오셔가지고 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냐고 이제. 그래서 대하님 덕분에 사실 저희도 많이 배웠고 이제 좀 총대를 매신 거죠 대하님이. 사고 계속 쳐. 이제 좀 실감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쳐도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지. 그러니까 조금 시세조사 배우니까 막 사고 치고 싶고 막 간질간질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며칠 뒤에 있는 물건도 아니고 내일 입찰 본다고 오늘 밤에 소화를 가지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일회독을 계속 하면서 물건들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다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앞쪽에 있다 보니까 앞쪽 것들은 정말 긴박하더라고요. 며칠 안 남았어. 진짜 며칠 안 남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저희가 이제 팀 과제로 막 진행할 때가 한 1주 좀 더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일단 그래도 해보자. 왜냐면은 그때가 아마 10월 9일인가 과제 내라고 했다가 우리가 우리 세미나가 그 다음쯤이다 그래가지고 좀 밀린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시점에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했었었는데 일주일 이제 세미나가 바뀌면서 그 중간에 이제 끼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느슨해졌었죠. 그 전까지 시세조사인데 확 끝냈으면 어느 정도 좀 많이 확정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었고
지금은 이제 좀 이제 느슨해졌죠. 왜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달 정도께 올라온 것 같아요. 경매 물건이 쭉 보니까 시작해서 끝 한 2달 정도, 60일 정도 건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대표님께서 빠르게 스피드 있게 하라고 했던 부분이, 왜냐하면은 15,000건을 보려면 그 2달 안에 그 부분을 한번 쭉 훑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스피드를 강조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봤어요. 원래 처음에 공부할 때 케양장 옥션 사이트에 있는 물건이 절반이 장바구니로 가. 그래, 나중에 다 정리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내가 골라놓은 물건이 낙찰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이제 그것만 좀 보다가, 그 중에 몇 개 이제 시세조사 하잖아. 그럼 내가 조사해서 대충 감잡았던 물건 가격하고 비등비등 하게 되면은, 나 잘 찍었어라고 또 판단. 태연님, 왜 웃어요? 이거 사실이야? 네, 저도 이제 몇 개 이제 관심 물건을 한 게, 낙찰이 되고 막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했어. 큰일 날 뻔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여건이 안 돼서 못했지만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분이 하셨을 때, 네. 같이 조사는 많이 못 해줬지만, 협회장님 들어오셔서 많이 배웠어요, 진짜. 진짜?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전을, 물건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물건 가지고 입찰 볼 거는 아니지만, 아까 딱 일부러, 그죠? 물건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럼 이제 갔다 온 거에 대한 그 느낌, 조사, 포인트. 진짜 완전히 라이브잖아, 그죠? 이제 요게 이제 실전이거든. 근데 이 물건 좀 아까 팍팍 떨어지면 돈 좀 내겠던데. 월세 시세가 괜찮아? 그지? 가구 감정가보다 요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가격이 2, 3천이 빠진 거지만 이게 가격이 떨어진 거는 아니지. 변동이 있는 거지. 그죠? 변동인 거지 떨어진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다시 또 올라갈 기미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임장 물건 어떻게 입찰 볼 생각 있어? 오늘 조사한 거 한번 보고, 네. 사실 없습니다. 위치나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치가 좋아서. 위치가 좋아. 왜냐면 거의 전세값보다 낮게 이제 나와서, 이번에 한번.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세입자가 있으면. 아까 또 부동산에서도 경매 얘기 하시고 하니까, 이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까 낙찰 받아줄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는, 어떻게. 한 발 이렇게 빼셨는데, 그건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게 눈에, 우리가 스파레주에서 배운 실무가 진짜 더 느끼죠. 왜냐면은, 발품을 팔아라 하는 거 팔겠냐고.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체력이 이미. 시간적인 약간. 괜히, 그러니까 관심 있던 것도 조사하면 또 편견도 생길 것 같고, 좀 더 많이 흐릿해지는 것 같아요, 판단력이. 물론 뭐,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잡아낼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조사를 완벽히 하고 마음을 먹고 나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90% 이상, 그러니까 거진 100% 조사가 된 다음에 대표님이 얘기하잖아. 임장은 그냥 여행 가듯이 바람 쐬러 가듯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서 가가지고 뭐 전기세 수도세고 조사하면 뭐 달라져? 대표님이 그러시잖아. 사실은 그렇거든요. 왜냐면 지도 같은 것도 우리도 눈으로 가서 봤지만 뭐 네이버로 보면은 다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오늘 가서 마지막에 조사 다 한 다음에 이거 괜찮은데 가서 봤는데 도시가 활달해.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지. 그죠? 딱 그거잖아. 근데 진짜 지방에 있는 물건 발품 팔아서 다닌다 하면은 1년에 휴가 내서 임장 가야 되는데 못 하지. 그러니까는 스파레자는 이 실무가 얼마큼 중요한지 혹시 느끼긴 해요? 그럼요. 느끼죠.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느껴요? 일단 직장인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하는 방법 같은 게 전화기법 이런 걸 다 알려주시고, 네, 하니까 그 정해진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거지. 아, 이건 내가 초반부터 와, 나는 이 일하면서 이거 절대 못하겠다 막 이러면은 매달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태연님은 사업가인데 사업하시면서 그 기존에 권리 분석 배우고 발품 팔아서 한다 하면은 아유, 당연히 못하죠. 이게 저는 이제 경매에 관심 갖고 했을 때 처음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 이거 배우지 말고 이게 뭐 이렇게 들어보면 안 배우고도 막 하나씩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한테 안 배우고 그냥 한번 해볼까? 네, 안 배우고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막 한번 이렇게 막 한번 기웃기웃 해보고 했었거든요. 막 이렇게 법원 경매 사이트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이게 막 그 유튜브 강의 듣고 그것만 보면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를 내 돈을 여기다 박아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이게 성공에 대한 이거 샀을 때 확신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건데, 물론 그냥 없어지는 게 부동산이라는 게 남겠지만 그 마음고생하고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그렇게 그냥 없애버리니까 나는 뭔가 이게 확신에 차서 이걸 사고 싶은데 그게 없이 그냥 하기가 되게 머뭇거려지더라고요. 아,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경매가 이제 돈이 남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부동산들만 남아가지고 재산세나 내고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막 이자 내면서 괜히 막 이자만 내고 신세한탄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다 하면서 그래 어차피 뭘 해도 배우는 게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되겠다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실무를 배우니까 막연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선명해지는 게 있으니까 아직 숙달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게 스파레주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그 대표님이 강의하실 때 그러잖아요. 스파레주 나고생들도 그 카페지기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실력이 월등하다고 왜 그런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자부심을 가지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장 갈 때 뭐 봐야 될지도 몰랐는데 요거 보세요. 이렇게 표로 딱 주니 요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가는구나. 가서 또 선수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이런 게 스파레주 교육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갔다 오니까 어느 정도 그 아웃라인은 나왔어요. 그죠? 조사가 거기 시세가 얼마 정도 갈 것인지 낙찰을 얼마에 받느냐가 만약에 한다 하면은 그죠? 이제 그 가격이 우리가 지금 뭐 입찰 볼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그 연습 임장 가는 게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 먹으면서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입에 핫도그라도 물고 돌아다니면서 막 즐겁게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전에 우리 거제도 갈 때는 가가지고 막 맛집 투어하면서 구경하고 임장 가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묵으면서 막 회 먹고 물건은 저쪽에 있는데 한번 쓱 가서 본 게 그냥 전부야. 왜 이미 그 안에 조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입찰 보러 가는 김에 물건 한번 실끝 보고 야 내일 입찰 볼 거니까 입찰 보러 내려간 거지.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경매 단계가 우량물건 검색 훈련, 그다음에 시주조사 분석, 그다음에 수익률표 짜고, 그다음에 현장 인장 그 사이에 갔다 오고 이제 입찰 보고 낙찰 받잖아요. 그죠? 이제 이 과정이 진짜예요. 물건 골라내는 능력 없으면 뭔 재주로 물건을 고르냐고. 그 13,000건 중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아파트만 보거든. 사람들이. 그 아파트도 좋지만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물건, 요거를 골라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출이 많이 된다. 채권이니까 이거 채권을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하려고 하면 대출이 많이 돼야 되지. 일반 대출처럼 해주면은 누가 그걸 사 힘들게 그냥 시장 가서 하지. 그거가 엄청난 큰 장점이고 도매 시장에서 산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경매는 대출이 80%는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우리 은영님이 본 직업에 막 은행에 금리 물어보길래 그래가지고 3,000% 빠졌구나 했던 건데 돈 되는 물건을 골라내는 능력, 그 다음에 이 돈 되는 물건을 조사 능력,
이 두 가지가 완벽하면은 조사 능력에서 권리 분석에 놓쳤던 부분도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 조사에서. 그게 조사에서, 조사 잘해가지고 누군가가 입찰을 받는데 뭔가가 실수를 했다. 뭔가가 수익이 안 남는다. 이거는 조사에서 빠진 거예요.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조사에서. 권리 분석 자체도 조사에서 다 나와야 돼. 막힌 것도, 문제되는 것도. 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데까지. 그게 완벽하게 클리어 됐을 때 입찰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이게 이제 물건을 딱 고르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저번에 그 방송에서 우리 류일용 씨가 그 주상복합, 우리 다른 교육생이 팔았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방송에서. 이제 같이 대표님이 해줬는데 한 친구는 먼저 팔아버린 거야. 근데 최근에 시세보다도 더 저렴하게 이제 파는 것 때문에 그 친구는 왜 이걸 팔았을까라고 하지만 그때 그 물건이 그 울산에 있는 주상복합이거든. KBS 그 방송국 앞에 맞은편에 바로 있어요.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싶어갖고 새벽 3시까지 조사를 했어. 새벽 3시에 은행 차장한테 카톡 넣었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선순위 전세 끼고 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물건이 갖고 싶잖아요. 머릿속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기상천외한 방법이 막 떠올라. 근데 물건이 안 갖고 싶잖아요. 두려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이 없으니까 막 그냥 이거 한번 물어볼까 이런데 진짜 갖고 싶잖아. 눈이 이렇게 까뒤집어진다고 해야 되나? 혹시 놓친 거 없는지. 막 이게 막 불안한 거야. 더 조사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 막 이렇게 갖고 싶어갖고. 막 그 마음이 안에서 끓어야 돼. 그 마음이 안 끓고 가슴이 밍밍하면은 이게 그 물건의 임자가 아니야. 저번에 누가 하겠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육생이 이제 우리 저기가 그랬다. 저기 성필 씨가 그 안국동에 있는 그 빌딩 쫙 찜해놓고 오며 가며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지나가다 만지면서 너 내 거야. 내가 또 꼭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왜냐면은 그 정주영 회장이 그 쌀 장사할 때, 쌀 배달할 때 화신백화점 그 사장 그 집을 나중에 이거를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그 쌀 장사도 돈 많이 버는 다음에 그 집을 다 인수했다잖아. 그래서 그 집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경매 물건도 그 물건을 보면은 막 가슴이 막 콩탕콩탕 뛰어야 돼요.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욕심이 나고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딱 나와야 돼. 맹숭맹숭하다면 이거 인연이 없는 게요. 경매쟁이의 기본이 아닌 거고. 가슴이 떼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다가구 그거 뛰어가지고 예. 근데 조사가 좀 부진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그 협회장님이 다가구는 깡촌으로 하자. 그리고 세대수 많은 걸로 하자. 수익률표 돌려보니까 시세 차익은 많았는데 월세가? 예, 월세가 좀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 예, 그리고 제가 가진 돈에 비해서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때는 계속 머리에 생각나더라고요. 신랑 계속 보여주고 어때? 이러면서 옆에 언니 어때요? 은영이 건물주야. 이러면서 언니 좀만 기다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뛰더라고요. 크니까. 예, 막 그리고 그때 그 옆에 제가 거기 갔었잖아요. 거빌라? 예,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갔던 막, 무슨 나중에 막 후배들한테 쫙 보여주는 막 이런 거 혼자 상상하고. 야, 뭐야. 아무튼 그래서 그때 뛰었었어요. 네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 씨는 그거 2개 할 때, 사고 치려고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대표님 불러 소환했던 물건. 아니요. 처음에, 그러니까 친구 거는, 진짜 괜찮다라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현장 조사를 갔다 와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죠. 왜? 현장 조사를 갔는데, 괜찮다라고는 처음에 가서 시세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5개를, 저는 이제 그때는 한 2개 정도만 하고 싶다라고 했었거든요. 2개 정도. 근데, 거기 분식집하고
부동산 그 2개 정도만 하고 싶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5개 이거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5개를 다 이거 하려다 보니까 아니요. 아, 이걸 어떻게 다 새를 놓지? 그게 답이 그래, 나 29개.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게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를 다 어떻게 이걸 내가 하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었죠.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현장 조사를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여기서 장사할까? 딸내미 불러다가 만약에 안 나가면은 뭐 하라고 시킬까? 그러면 걔가 와서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진짜 그게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물건을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그 목적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하라고 했던 부분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하기 전에 내가 이 물건을 고를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활용할 것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그렇게 활용할 거라는 용도를 생각을 해본다라는 부분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미 그 보니까 GS24도 안에 들어와 있었고 대표님 그 조사해보라 그랬거든요. GS24도 들어와 있는 거 확인했고 거기가 이제 보니까 GS24에 있다 보니까 수퍼가 죽는 거예요. 수퍼가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야, 수퍼 들어오면 이거 다시 못 살리겠다. 근데 수퍼 자리만 어떻게 뭔가 들어와서 이거 살린다라고 하면 이 상가가 다 살 것 같은데 이 상가가 죽어버리니까 그 옆에 상가가 하나 까맣게 생겨가지고 그 상가가 거기는 완전히 잘 돼요. 얘가 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 답이 안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경매는 그 대표님이 그 가르쳐준 대로 순서 물건 고르는 거, 그다음에 조사하는 거, 조사한 거 분석하는 거. 그 대표님한테 분석하는 거 계속 물어보세요. 그 조사 포인트 놓친 거 하고 아마 오늘 임장 갔다 온 거 가지고 이제 회의해서 표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대표님이 이제 딱딱딱딱 찝어줄 거잖아. 놓친 부분. 그게 저번에 그 공부할 때 화상에서 할 때 놓쳤던 부분 오늘 내일은 우리가 직접 갔다 왔으니까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분석하고 순위표 짜는 것까지 아마 내일 대표님이 해주시면은 이 경매 공부가 실전으로 할 수 있는 실무를 완전 한 텀을 또 해보는 거잖아. 그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면은 경매는 배운 대로 아셨죠? 배운 대로 아셨습니까? 네. 자, 네. 아이고 52분이나 됐네요. 자, 그러면 진짜 오늘 몇 시까지 저거 하실 거예요? 저거 과제. 이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누가 먼저 자는지 확인해. 하나 더 있는데. 뭐? 아까 현장 조사 갔을 때, 그분이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전 2번 놀랐었어요. 뭐냐면, 이사님한테 놀랬던 게 두 가지를 놀랐었는데, 우리가 그 10층에서 뷰 다 보고 내려왔잖아요. 다시 공인중개사로. 아, 나는 갈 것 같은데, 이사님이 마지막 파이널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최종 그걸 또 체크를 하시더라고. 최종 체크를 하시더라고. 그걸 보고, 아, 역시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부분들을 딱 느꼈어요. 왜냐면, 거기 위에서는 저기 다른 세입자분들이 있고 그거 하니까, 여기 왔을 때 마지막 그분하고, 부동산 그 사장님하고, 다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 그 부분을 보고, 하나 좀, 이거 배워야 되겠다라고 좀 느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였냐면, 그분이 저희 그 경매 나온 거, 이걸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주셨잖아요. 네. 완전 쌩까고 모르는 척,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야, 이 정도 진짜 배짱이 있고, 이렇게 막 연기도 할 수 있어야 됐는데, 막 메모하면서, 야, 진짜, 그런 부분들도 좀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혼자 가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진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여보, 왜 그래? 오늘의 컨셉은 시어머니 모시고 부부가 어쨌든 나도 오늘 즐거웠어요. 이게 경매쟁이는 막 이렇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했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야 돼요. 이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아야 돼. 열정이 뭐 식었다 올라갔다 그죠? 하는 거는 진짜 경매쟁이인 게 아니야. 이거는 돈맛을 못 보는 경매쟁이야. 잘못 배운 경매쟁이인 거죠. 그래서 뭐 오늘 공부하고 한 달 쉬었다 해도 열정이 식는다 하면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보면은 잘 나가는 선배들 보면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지만은 계속 유튜브 방송 들어오고, 유튜브 들어오잖아. 유튜브 들어와서 공부한 사람들은 잘 나간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2년, 3년 됐어도 계속 공부하고. 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뭐 그 사람이라고 세상살이가 안 바쁘겠어요? 안 그래요? 다 세상살이 바쁘지. 바쁘지만 경매를 놓지 않았으니까, 대표님 방송하시네? 오늘 또 뭐 좋은 얘기 있을까? 오늘 이 방송 안 들으면 또 바로 저거 있잖아. 탈탈로 들어가 버리니까, 유료돼 버리니까 못 듣잖아. 찾아서 와야 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열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돼. 그냥 계속 상승곡선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스파레주 교육생은 상승곡선. 아셨죠? 네. 열정 유지하십시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박수.